가세대상 거래 사례 계속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화폐, 물, 흙, 퇴비, 원석은 전 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재산적 가치가 있고, 화폐, 물, 흙, 퇴비, 원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물건이죠, 물건이고, 재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세 대상이 되는 거고, 10번 쪽은 이제 우리가 명도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 용역 대가를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도 가세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용역 장소에 대해서 이제 공간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4번 보시면 우리가 온라인 게임에 온라인 게임 하니까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가세에서. 여러분이 이거는 온라인에서 이제 이런 게임머니 구매하신 분은 알 거예요. 거기 이제 부가세가 당연히 붙으니까, 이거는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 거고, 안 해보신 분들은 온라인상에 이제 화폐, 게임머니도 우리가 사업자가 하는 거고, 서로가 수수받는 우리 대가를 받고 어떤 걸 얻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나온 이유는 처음에 이런 게 생겼을 때 이제 가세냐 아니냐 이런 게 이슈가 있을 거고, 요즘은 이슈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세 기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1기하고 2기 1년에 2번 나눕니다. 1년에 2번 부가세 1기 2기. 그래서 1기는 정해졌어요. 법인세는 법인이 정하지만 우리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는 정해졌습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1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정해졌습니다. 법이 정해졌는데 우리 간이가세자만 1년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신규로 이항 보시면 이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해 최초의 가세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에 속하는 가세기한 종료일까지 한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신규 개시일부터, 신규자는 신규 개시일, 신규 개시일이 시작이다. 이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지만 우리 다른 조문에서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가 있어요. 사업 개시일, 신규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준비기간이 있고 실제 공식 개시일이 있고, 근데 요 사이에도 우리가 매출도 일어나고 매입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관련된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려면, 그 다음에 매입 공지도 받고 그러려면 요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날, 그래서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신청일에 속하는 가세기한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신규 개시일인데 미리 한 경우는 신청일이 시작일이 되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죠. 그 다음에 폐업한 경우는 우리가 폐업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좀 알 수 있는 게, 실제로 정해진 기간이 있지만 시작일은 법의 시작일이 아니라 나의 시작일, 사업자의 시작일을 존중해 준다. 그 다음에 종료일자도 법의 종료일이 있지만 나의 종료일 폐업일이니까 폐업일을 존중해 준다. 그래서 사업자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존중해 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사업자들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신규하고 종료하는 사람들은 신규는 신규가 바뀔 거고 종료는 종료일자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간이가세자하고 일반가세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일반가세자가 간이가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간이 가세자가 일반 가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가세자는 나중에 다시 간이가세자 챕터 따로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신규 개시, 사업 개시일이고 우리 사업 개시일부터 가세기한 종료일, 그다음에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날부터 가세기한 종료일 이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자는 우리가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는 1기는 1월 1일, 6월 30일, 2기는 7월부터 12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폐업자는 이제 우리가 종료일만 실제 폐업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유형 전형자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 가세자가 간이가세자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가 일반 사업자가 되는 경우, 일반 가세자 되는 경우를 우리가 유형 전형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세자가 이제 간이 가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간이 가세자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근데 간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일반 가세자, 간이 가세자가 되면 이때에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일반 가세자가 간이 가세자로 변경되는 거는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간이 가세자로 적용한다는 거고, 변경 이후에 변경 이후. 그 다음에 간이 가세자가 일반 가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 이전, 여기는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간이 가세자 적용하고, 그러니까 유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이 가세자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사업 개시일의 이제 기준을 보면, 사업 개시일의 기준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제조업은 우리가 제조를 시작하는 날, 그다음에 강업은 사업장으로 강업 채취하는 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외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고 시작하는 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고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 다음 납세지입니다. 납세지.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장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소재지.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1항 보시면 이제 사업자의 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각 사업장. 앞에 이제 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각. 원래 이제 부가치세가 이제 예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 사업장별로 다 하나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총괄납부 제도도 있고 다른 제도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업장의 의미가 별로 없는데, 이게 옛날의 기준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네, 사업자가 제2항, 3항 보시면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장을 따로 이렇게 두지 않으면 우리 이제 사업자의 주소, 거소. 요즘에는 1인 사업자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고정된 장소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업장의 개념이 고정되어 없고 개인 집 이런 데를 사업자의 주소를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이 이제 최근에 이제 꽤 됐죠. 이것도 사업자 단위를 가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소재지를 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이게 이제 대부분 요즘에 최근에 하는 것들이에요. 대기업들이라든지 대부분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그 사업자 단위 가세를 택합니다. 사업자 단위 가세. 또 예전에는 우리 사업장별로 예전에는 각 사업장별로 우리 이제 각 사업장에 있는 그 납세지의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도 받고 그 세금도 다 처리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사업자 단위 가세. 그래서 약간 이제 본점 개념으로 본점에 있는 사업장 개념으로 우리가 다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거 개념, 초부터 우리가 부가세 때문 개념이고 사항은 한 10좀 됐습니다. 이거는 사업자 단위 가세. 그래서 사업자 단위 가세의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주 사무소의 소재를 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이 10개 있으면 그 사업자 단위 가세를 채택하지 않으면 10개의 그 납세지가 있는 거고, 사업자 단위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으면 사업장이 10개지만 납세지는 하나가 되는 거죠. 요게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거고, 5항은 이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걸로 얘기하고 있죠. 사업장을 보지 아니한다는 걸 알려면 앞에 나왔던 우리가 사업장의 개념을 알아야 되죠. 사업장의 개념은 이제 고정된 장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정된 장소. 그 다음에 우리가 제하하고 용역을 좀 공급하는,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로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서 들어가시면 이제 1번 제하를 2로 보시면 이제 제하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제하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게 아니죠. 제하나 용역의 공급을 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 데는 이제 사업장 개념하고 안 맞죠. 그래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이런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거예요. 사업장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호 보시면 이제 각종 경기대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 특정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업장이 우리가 이제 수시로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러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장에 관련된 신고 체계도 있어서 그런 신고 관련된 걸 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개설하거나 할 때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재화 용역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고, 고정된 장소. 그러니까 계속적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계속 반복,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그런 게 없는 것들이 하치장, 판매 이런 게 없고, 임시, 계속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제하를 수입하는 자. 제하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치세 납세지는, 우리가 세간의 소재지. 수입을 하는 세간의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수입할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우리가 부가치세는 소비지고 가세예요. 소비지 가세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데에서 이제 우리가 부가치세를 처음 매기는 겁니다. 처음 매기는 거고, 수입하는 제한은 수입할 때 부가세가 처음으로 매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간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제한은 일단은 세간한테 가는 거예요. 세간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장을 좀 더 자세히 좀 보면, 앞에 나온 거는 우리 이제 그 법조문인 거 자세히 좀 보면, 우리가 그 첫 번째 사업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장을 고정된 사업장 주지 않는 거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고소라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도 있어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서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 사업장 외의 장소도 우리가 신청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인 자동 판매를 통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무인 자동 판매기는 사업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사업자 단위 가세 사업의 사업장 단위 사업장은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물 소재지를 하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입하는, 신고하는 세간의 소재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미등록한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미등록한 경우는 가세표준비 세액을 결정하거나 결정한 당시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사업장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실제로 사업자는 앞에 말씀드린 사업자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 여부 이런 거 관계 없는 거예요. 사업자의 개념만 맞으면 사업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런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또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세관청에서 결정하겠죠. 결정하면, 결정할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하겠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임시사업자 얘기를 또 말씀드리면,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에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해서 이제 이 사업장에 포함된 걸로 한다. 그다음에 이거는 임시사업장에 개설하는 절차를 말한 거고, 그러니까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장에 따른 포함된다. 네, 총괄납부는 따로 뒷부분이 따로 나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총괄납부 사업장은 말 그대로 납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그 사업장을 지정하는 거예요. 납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는 우리가 납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가세 체계를 하나로 보겠다를 하는 겁니다.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납부 제도는 납부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업자 단위 가세가 제도가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세 관할은 우리가 이제 납세지가 이제 되겠죠. 당연히 납세지가 되는 거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가 사업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업자하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되어 있고, 재화를 하지 않는 일반적인 국내 공급은 다 사업자가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대상을 하고 있고, 사업자는 이제 간이가세자나 일반 가세자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다. 사업자는 계속 말씀드린 영리 여부 관계없고, 사업자 등록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개념만 맞으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부가치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가산세를 엄청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사업자 개시일 20일 이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 사업장별로 납세지를 두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시일 가세기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가세기한에서도 원래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신규 게시자는 우리가 그 신규 게시일부터 할 수가 있고, 신규 게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 기억하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는 여기까지는, 그래서 앞에 이제 개수 사업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 신규 사업자, 이렇게 앞에 개수 사업자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개수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우리가 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는 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자상이 아닌 다른 세무자에서 할 수가 있다. 요즘에는 전산화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서 꼭 내 납세지한테만 그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서로가 전산을 이관하고 이첩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다른 세무자상에도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걸로 한다. 가능한다. 한 걸로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보시면 이제 사업장의 둘 이상의 사업자는 이게 일반적인 거죠. 사업장이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하나지만 뭐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계속 하시면 사업장이 멀티인 경우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자상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가세 사업자로 한다. 앞에 나왔던 게 다시 나온 겁니다. 사업자 단위 가세. 멀티의 사업장이 갖고 있는 분들, 멀티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하겠다. 사업자 단위로 우리가 하겠다는 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 단위 가세가 되는 겁니다. 사업자 단위 가세 사업자, 사업자 단위 가세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사항 보면 사항에 이제 우리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망의 사업자 단위 가세 사업자죠. 사망에 따라 사업자 단위 가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가세 사업자로 적용받는 가세기간 개시 20일 똑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개시일 20일하고 똑같아요. 가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업자 단위 가세자가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에 속하는 가세 기간부터 내가 사업자 단위 가세로 이제 하겠다. 적용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 20일 내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자의 변경 등록 신청해야 된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20일 이내. 다 2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뀐 거죠. 신탁 수탁은 최근에 다 이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3조 2항에 따라서 그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 일반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수탁자 납세 의무자 되는 경우는 수탁자는 해당 신탁자산 사업장으로 모아 신탁자산별로 아까 한다고 처음에 나왔어요. 우리가 제3조 할 때 신탁자산별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신탁자산 사업장으로 보아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 앞에 나왔던 거를 다시 설명하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8항 보시면 이제 우리가 휴업 폐업을 하거나 등록상이 변경되면 정확히 집주시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다음 이거는 절차적인 내용입니다. 절차적인 내용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자 등록의 의미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우리 사업장의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형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세금계에서 사업자 등록, 세금계에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고, 사업자 등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 사업장입니다. 사업장별로 하는데 우리가 사업자 단위 가세,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각 사업장에 납세지별로 하는 거죠. 납세지별로. 근데 우리가 그 납세지별로 관리하지 않고 나는 사업자 단위로 하겠다. 하나로 하겠다. 사업자 단위 가세를 우리가 신청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단위로 우리가 이제 관리될 수가 있고, 사업자 단위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 사업자 단위는 법인 등록번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고 사업장별로 우리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의미를 이제 보시면, 사업자 등록이란 이제 부가가치세 업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납세 의무자 사업에 관련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세 공부에 등장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의 특정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 강요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 등록은 형식적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다고 해서 뭐 권리가 인정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관리 목적에서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관리 목적에서. 관리가 되겠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제 부가치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던 인정된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총칙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좀 보면, 그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의 개념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건 맞는 말이죠. 사업자, 독립적으로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것도 맞는 거예요. 맞고, 그 사업 목적은 영리인 경우에 한다. 이게 틀린 거죠. 영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는 영리하고 관계없다. 사업자는 영리하고 관계없다. 하는 거고, 그래서 납세 의무자 할 때,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사업자가 영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가 등도 우리가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모의에서 표현을 해 준 겁니다. 납세 의무자도. 그 다음 사항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은 우리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부동산 등기부산 소재지. 부동산은 이제 등기부산 소재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화 수입하는 사람 세관 신고된 세관이에요.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 재화를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부가치세법 총칙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은 바로 이제 우리 2장 가세거래 가겠습니다. 가세거래는 이제 시험에 매년 나와요.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고, 외부 시험이든 뭐든 시험에 나오는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세거래가 뭐냐, 가세거래가 아닌 게 뭐냐, 이런 개념이 알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세 대상 거래에서 우리 조문을 보면 첫 번째 재화의 공급의 특례, 용의 공급의 특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가치세 재화, 용역, 수입하는 재화, 이렇게 이 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가치세를 다루는 가세 대상 거래입니다. 그런데 재화도 재화하고 일반적인 재화 특례, 용역도 용역 일반 거와 특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재화의 수입은 특례가 없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재화비 부수용역의 공고, 우리가 이제 하나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공급하면 좋은데 세트로 같이 움직여주는 게 있습니다. 세트로. 그럴 때 이제 부수재화, 부수용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할지로 생각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절에서 보시면 제2절은 이제 공급 시기와 공급 장소가 되는 거죠. 공급 시기와 공급 장소. 중요한 게 이제 공급 시기가 되겠죠. 공급 시기. 공급 시기가 이제 우리 매출 세액하고 세액이 결정하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도 맞추면 재화의 공급 시기, 용역 공급 시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입 시기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재화, 용역, 수입. 여기 보면, 근데 재화, 용역의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 특례가 되어 있고, 재화의 수입 시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 20조에는 재화와 공급 장소, 용역 공급 장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입은 없는 이유가, 수입은 우리 공급 장소가 세관 수입 신고하는데, 세관 신고하는데, 얘가 이제 공급 장소이기 때문에 별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뻔하기 때문에.